먼저 199조가 뭐라 되어 있는가 볼게요. 제1항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수사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임의수사가 있고 강제수사가 있는데,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이 법이라는 형사성법이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렇게 있다고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고 필요한 사항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는 크게 임의수사가 있고 강제수사가 있는데, 임의수사란 피의자의 협조,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되죠. 강제수사란 피의자 의사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수사를 강제수사라 그러고요.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에요. 강제수사는 법에 딱 규정된 경우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9조로 되어 있죠. 강제수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강제수사 법정주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딱 강제수사는 법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제수사는 뭐가 있냐면,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압수, 수색, 검증, 감정,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뭐다? 임의수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이따 배울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제 영장 청구를 하잖아요.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검사가 대면 조사를 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자, 피의자를 데려와라. 그럼 대면이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 대면은 여기 없죠.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무슨 수사야? 대면은 임의수사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뭐한다? 검사에게 데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 적어놔 본 거예요. 긴급 구속이란 건 없습니다. 긴급 뭐만 있는 거야? 체포만 있습니다. 구속은 안 돼요. 아무리 긴급해도 구속은 반드시 영장으로 해야 됩니다. 긴급 구속이라는 건 없고요. 현행범이라도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체포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제수사 법정주의는 예외가 없다. 이러한 강제수사는 이제 영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긴급한 경우나 현행범인 경우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어요. 영장 없이. 그래서 영장은 이렇게 사전영장주의, 체포 전에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 사후영장도 가능하다. 그럼 제일 먼저 임의수사부터 보자고요. 임의동행부터 보자고요. 임의동행이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겁니다. 동행에 협조한 것을 우리가 임의동행 이렇게 부릅니다. 임의동행이라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수사가 아닌 내사를 배웠다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를 배워 들어가는데, 요 내사는 지금 수사가 아니죠. 범죄 혐의 전이죠. 그럼 이제 인지 범죄 혐의니까 여기서 불신검문하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동행 요구. 여기서 지금 임의수사에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의동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이 두 개가 있어요. 동행이. 요 불신검문 시 하는 동행도 있고 수사에서 하는 동행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불신검문은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못해요. 임의동행도 강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든 뭐한다? 불신검문 시 동행 요구든 수사 시 동행 요구든 반드시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못합니다. 뭐가 됐든 강제로 못해요. 차이점도 하나밖에 없어요. 요 불신검문 시 동행 요구는요, 요거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 임의동행은 이미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범죄가 인지돼서 요거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외에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행을 요구할 때는 불신검문시든 임의동행이든 반드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이 인정돼야 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완전 자발적 의사가 입증돼야 됩니다. 입증돼야 되고,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위해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 의사로 경찰서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 요구를 했어요. 하차. 내려주라. 그러면 즉시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럼 빨리 가자고 했어요. 요거에 과연 임의동행이냐 아니냐가 문제된 겁니다. 하차를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하차를 해가지고 수사관들이 그 수사에 대한 협조와 과정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럼 빨리 가자. 자기 스스로 가자 그랬죠. 요거는 임의동행으로 봅니다. 요거는 보고요. 그 다음에 뭐가 근데 하나가 지금 보니까 하나가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어디로 빠져버렸을까? 아까 보니까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기가 이게 왜 어디로 도망가 버렸을까? 자, 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봐봐요. 요놈하고 요놈은 똑같다 그랬어요. 뭐만 차이가 있다고? 범죄 혐의가 없다, 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자, 강제로 안 된다는 거 하고요. 6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응? 둘 다 동행을 했을 때는 무엇이든 6시간을 뭐 할 수가 없어?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조심을 해야 돼요. 뭐 당연한 건데, 응?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깜빡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달이 아니고 지난달 말에 판례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불신검문시 동행 요구는 수사가 아니죠. 여기는 증거를 못해요. 증거 수집을 못합니다. 이때 그 당시 음주운전이었거든. 여기는 가서 혈액 채취나 음주 측정을 못합니다. 알았죠? 당연한 말이죠. 불신검문은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검문에서 동행을 요구해 갔을 때는 여기 이제 그 음주 측정 이제 그 운전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지구대에 가서 뭘 못한다? 호흡 측정을 못합니다. 증거 수집을 못하는데 요거는 좀 혐의가 인정이 되니까 이건 할 수 있어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경우 혈액 채취도 가능, 음주를 위해서 혈액 채취도 할 수 있고 음주 측정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있는데 어디 도망가 버렸네. 왜? 어디가 도망가 버렸을까? 내가 분명히 집어넣은 기억이 나는데. 알겠죠? 여기. 이해되죠? 왜? 이거는 뭐가 아니야? 수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이제 당시 그 판례에서는 이제 이 사람에게 동행을 요구하고 이제 갔는데 지구대에서 이제 뭐한다?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요거에 과연 불신검문시 동행 요구냐, 에? 수사에 한 임의동행이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요게. 그래서 당시 이제 그쪽 변호사는, 불신검문시 동행 요구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분명히 수사에 범죄 인지를 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한 거다. 그래가지고 판례가 이걸 임의동행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혹시 몰라서 불신검문 동행해가지고 음주 측정 못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기 바라고. 그리고 어디가 도망가 버렸네요. 자, 어느 쪽이든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는데요. 이거는 6시간 동안 구금을 허용한다는 말은 아니고, 구금, 언제든지 얘가 뭐한다? 6시간이 안 돼도 피해자가 스스로 뭐한다? 퇴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구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퇴거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6시간 동안 해놓고 이제 여기서는 뭐 검문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 하면 돼? 수사하면 될 겁니다. 이거고요. 그러면 만일에 자 여기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임의동행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긴급체포의 사유가 있죠. 그럼 긴급체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구속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만일에 요 임의동행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위법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럼 1차가 위법이면 그에 따른 2차도 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요 위법이면 이것에 따른 그러니까 임의동행에 따른 긴급체포 역시 뭐가 된다? 위법이 된다. 이 굉장히 재작년도 판례인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긴급체포 요건을 갖고 있어도 긴급체포를 못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못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이거는 구금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로 동행한 것이 사실상 강제 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되면 그로부터 이루어진 긴급체포 역시 위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요 임의동행 자체가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금 했었잖아. 요 임의동행이 위법이다. 동행이 위법이에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이것에 근거해서 수집된 증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거는 뭐한다?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이거 하나가 있고, 임의동행이 위법이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뭣도 긴급체포도 역시 뭐다? 위법이다. 이해되죠? 임의동행 자체가 위법이면 여기서 수집된 증거도 뭐한다?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하고, 임의동행이 위법이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도 역시 뭐가 된다? 위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임의동행 자체가 위법이면 아예 거기서 파생된 건 증거든 긴급체포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증거는 누구에게 이미 위법하게 동행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누구에게든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여기 잘 나온다고요. 최근에 옛날 판례인데, 자 수사기관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자꾸 아니 왜 자꾸 피곤 그럽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 검사가 수사가 끝나면 이제 공소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피고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제 사건을 심리를 할 때 심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먼저 심사하냐면
수사의 적법성을 먼저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피고인이죠. 현재는 법관이 심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자기가 과거에 피의자였던 시절에 즉 수사 단계 위법성을 이제 그 법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법관이 수사가 위법이다. 그럼 이제 공소를 뭐 한다? 기각시켜 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고인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현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자신이 과거 피의자 단계에서 위법한 수사를 당했다는 거를. 그래서 자꾸 이거 피고인이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왜 피고인이지? 피의자가 맞는데 이거 몇 말이에요? 이 사람이 현직 주장한다 이 말이야. 지금 공소법정에서의 그 말입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수집한 증거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경찰관이 이제 갑이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몸 파는 여자야.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랑 여관에 이제 성매매를 하러 들어갔다고요. 근데 경찰관들이 이제 급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 그 갑이란 여자에게 당신을 성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성매매를 한 흔적이 없어요. 아직 매매를 하기 전이야. 성행위를 하기 전이란 말이야. 이 범죄는 예비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멀쩡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나오기는 뭐하니까 뭐라 그랬냐. 잠시 동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어. 동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해줘야 된다 했어요. 동행 거부, 고지해야 돼. 반드시 동행을 거부할 수, 말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야.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 말을 해버린 거야. 요것이 위법이 돼버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잠시 좀, 수업까지 동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동행을 거부하더라도 연행을 할 겁니다. 이랬다고요. 여자가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성매매했던 사실과 그것을 자기 혼자지는 않았겠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포주가.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거 위법이 됐단 말이야. 여기 뭐라고? 동행을 거부해도 연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 피의자의, 지금 피고인이겠죠. 이 갑이라는 여자에게는 증거로 사용 못 한다는 거야. 이 피의자에게 증거 사용이 안 돼. 그럼 이제 그 성매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포주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왜? 포주가 강제로 연행된, 유법하게 연행된 건 아니잖아. 그 성매매했던 여자가 연행된 거지. 요게 문제가 된 거야. 관계없다는 거야. 유법하게 수입된 증거는 그 누구에게도 뭐한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둘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됐지? 1번도 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요, 이거는 또 하나 봅시다. 거기서 2번도 자주 나오거든요.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자, 임의동 위법입니다. 수집된 증거는 사용 못 했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뭘 했어? 이제 음주 측정을 했어요. 증거 사용 못하죠. 그래서 음주 결과가 나오니까 피의자가 스스로 그럼 혈액 채취를 하자 그랬어. 뭐든 사용 못합니다. 음주 측정이든 피의자가 원했던 뭐든 혈액 측정 결과든 동의를 해도 안 돼요. 이건 동의해도 안 돼요. 그래서 증거로 사용. 그런데 여러분 2번 있잖아.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 8월, 7월인가? 방송이 크게 나오더라고. 부산에서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강제 연행을 한 거야. 지구대로. 그래갖고 음주 측정을 했어. 그래갖고 무죄 판결이 나왔어. 나중에 뭘 기팔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야? 그래서 이상해. 왜 강제로 연행을 했지? 우스갯소리로 하면 뭐야? 짜고 친 고스톱 같아. 일부러 봐줄게. 그렇잖아.
그 현장에서 봐줄 수는 없잖아. 남들 눈도 있고 그러니까 뭐야? 우스갯소리야. 그럴 리 없겠지만은 야, 너 거짓말해. 그럼 내가 너를 강제로 연행할 테니까, 알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움직정해. 예. 그 외에는 말이 안 나와. 대한민국 경찰이 이 강제 연행을 해가지고 수립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려고 했었다?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나는 그 부산 경찰 한번 만나고 싶어. 어떻게 생긴 놈인가?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몰랐다는 게. 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임의동행이 위법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여기 관련된 판례가 하나 우리가, 요거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좀 조심을 해 놓자고요. 아, 이제 해놨구나. 그렇지, 내가 빼놓을 수 좀 보고요. 자, 뭐냐면, 이제 그 마약류, 자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소변 채취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얘가 거부를 합니다. 소변 채취를. 그래서 이제 강제로 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았습니다. 마약, 그 소변을 강제로 뺍니다. 이제 그 도뇨관이라 해서 얇은 관을 소변기에 엮어 뺀단 말이야. 그걸 경찰이 할 수는 없어요. 누가 해야지? 의사들이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 영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병원을 좀 가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야, 병원을.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관들이 이 사람을 강제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채취를 한 거예요.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쪽 변호사는 뭐라고 불러? 일단 병원까지 간 것은 강제로 데려간 거지 않냐. 이 영장은 지금 뭐만 허가한 거야? 소변 채취를 허가한 거지. 병원으로 강제로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것까지 허가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병원으로 강제 들어간 것은 뭐다? 위법이라는 거야. 임의동행이 아니라는 거야. 요거 이제 변호사 측 주장이고, 검찰 측 주장은 아니 어차피 소변 채취 허가장 자체가 경찰이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누가 뽑아야 돼? 의사가 뽑아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스스로 병원 가기를 거부를 하면 아니 강제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소변 채취 영장, 즉 허가장에는 이미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가도 좋다는 의미가 뭐가 돼 있다? 이미 포함이 돼 있다. 요게 누구 입장이야? 검찰 입장이란 말이야. 알았지? 뭐 두 개 중에 뭐 어느 말을 들어도 뭐 다 타당해. 예를 들어서 만일에 판사가 아니야. 그 소변 채취 허가장 소변 채취만 있어. 강제로 데려가려면 다시 뭐가 필요해야 돼? 뭐 체포영장이 필요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판례가 자, 소변 채취 영장 속에는 병원에 강제로 데려갈 내용 의미까지 뭐가 돼 있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봅니다. 이 압수수색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한 경우 압수 대상물인 피의자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그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이때는 필요 최소한 유용력을 행사한다. 강제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화살표는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바로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 좀 조심해.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데, 일단 이제 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소변과 모발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 경찰은 왜 임의동행을 요구했는가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동행 요구 당시 그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알코올, 소음, 휴대 등 전과를 근거로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해 동행을 했다. 이것이 이제 경찰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동행을 요구했는가 물어보니까 얘가 우리가 불신검문 시 동행 요구 사유가 두 개죠.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그 해당인에게 불리했을 때고요. 여기는 혐의가 인정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변호사 측은 아니 경찰이 좀 가자더라. 나 그래서 간 거다. 가서 소변 채취를 해서 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1심과 항소심에서 경찰이 그냥 가자고 한 거란 말이야. 동행 좀 합시다. 뭐로 봤어? 불신검문 시 동행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에게 제출한 소변 채취, 모발 전부 이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됐어요. 알았죠? 그런데 대법원이 우리 배웠잖아? 인지라는 것은 뭐야? 주관적인 거란 말이야. 범죄 혐의는. 그래서 당시 경찰관들은 이 사람이 얘가 뭐야? 주사자국도 있고 몸에가 전에 전과도 있고 그리고 그 알코올 소음도 있고 그래서 경찰은 이거 마약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동행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돼? 수사가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쟁점이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줬어? 이제 피의고의 말을 들어준 거야. 그냥 가자더라. 겉으로야 그냥 가자 그랬겠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수사기관이 왜 그냥 동행을 요구했는가 중요하겠지.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인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뭐로 본 거야? 이거 수사로 본 거야. 이때 수집한 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 물론 기출문제에서 불신검문 시 동행요구와 임의동행의 차이점이 자꾸 혐의를 갖고 많이 물어봤어,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차이점도 하나 생각해 보자. 불신검문 시에서는 증거 수집 못 합니다. 여기서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강제 연행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이제 1차 체녀 검사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증거 사용 못 합니다. 이 법입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요, 다시 이제 압수영장을 청구해가지고요, 2차 체녀는 판사의 허가장을 가지고 2차 체녀를 한 겁니다. 자, 나중에 증거할 때 보면요, 1차가 위법이면 2차는 어찌 되냐 이 말이에요. 1차가 위법이면 2차도 원칙적으로 뭐가 돼? 1차가 위법이면 2차도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이거 독수독과라고 그럽니다. 독수독과. 독나무에는 독과일이 열린데 예외적으로 적법할 때가 있어요. 이건 오염이 희석된다는 용어로 쓸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겠죠, 예외니까. 한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온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물론 위법이었다는 거예요, 강제연행이. 하지만 2차 체녀는 영장에 의해서 한 거니까 판사의 허가장을 받아서 오염이 뭐가 됐다? 희석이 됐다고 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시험이 1차는 안 됩니다. 지금 2차 말은 2차 체녀 검사를 말합니다. 오진 검사를. 됐죠? 자, 여기 이제 임의동행에서 또 하나 위법이 하나 문제가 됩니다. 요즘 아예 안 합니다. 처음에 초창기였어요. 임의동행을 해가지고 보호실에 보낸 겁니다.
보호실유치. 요즘에 이건 무조건 안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 한 15, 16년 전에만 해도요, 영화 보면, 옛날 영화 보면 나올걸?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해갖고요, 전부 유치장에다 가다 버립니다. 이게 안 됩니다. 왜? 사람을 구금해 놓은 거죠. 이거는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얘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해도 안 됩니다. 알겠죠? 동의를 해도 안 돼요. 동의를 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직결심판의 피의자를, 이 사람이 귀가 요청을 했습니다. 가겠다. 하니까. 이제 직결심판이 이제 재판이 열리면 한 10분 남았어. 갔다 안 할 수도 있죠. 10분 동안 뭐다? 보호실에 가다 놨습니다. 뭐야? 불법 감금죄로 처벌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 온 건 이제 그 후 문제고, 일단은 경찰관은 보호실에 유치시킬 뭐가 없어? 권한이 없습니다. 동의를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요거는 임의동행과는 관계없고요. 여기에 이제 한때 굉장히 3, 4년 전에 많이 시험에 나와서, 어디 열 데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적어놔 봤습니다. 이 당시 요 예외 판례가 나와서 그래요. 그 당시 몇 년 전에 여기 용의자 식별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 예외 판례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4번은 다시 뭐 또 그렇게 나온다고 하진 않아. 그런데 참고적으로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목격자들 있잖아. 또는 피해자들이, 목격자나 피해자들이 이제 그 용의자, 저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거의 이 방송 같은 데 보면은 거의 그건 잘못하고 있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전부 증거로 사용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목격자든 피해자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사람이 자기가 봤던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용의자를 그 문서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뭐 써봐야 돼요, 먼저. 그래가지고 키가 얼마, 뭐 몸은 어떻게 생겼고 싹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기록을 하면 경찰관들은 그 기록을 보고 비슷한 사람을 여러 명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라봐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야 돼요. 1대1 대면이라 그래가지고요, 용의자 되려고 이제 우리 영화 보면 저 사람 맞아요? 물어보잖아.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증거로 사용 못 합니다. 안 됩니다. 1대1 대면. 알겠죠? 안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런 지방 판례도 있었어요. 목격자 보고 CCTV 있잖아. 보여주고, 저 사람 맞아요? 그랬어. 증거로 사용 못 합니다. 맞죠? 먼저 용의자에게 뭘 보여줘야 돼? 서면을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건 전부 뭐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새끼들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건 크게 시험에 낼 것도 없어서 안 냈었는데, 어떤 여자가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놈이 갑자기 이제 길거리에서 자기를 이제 강제 추행을 했단 말이야. 강간하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순찰 중인 경찰관이 온 거야. 이거는 도망을 간 거야. 둘이 같이 쫓은 거야, 여자랑. 여자 대단하지? 쫓았어. 근데 이 새끼 막다른 골목에 사라져버린 거야, 이놈이. 그래서 경찰관하고 이제 그 집집이 이제 그 탐방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남자가 딱 나온 여자가, 이 사람이다 그랬어. 1대1 대면이지. 무슨 말 알겠지? 여기에 증거가 능력 있는가가 문제가 된 거란 말이야. 여자가 안 썼잖아. 1대1 대면이잖아. 이 사람인데?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측에서는, 이건 안 된다. 예, 일단 서면 기록을 하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이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순서 바꿔도 안 돼요. 먼저 여자가 그 용의자 얼굴을 먼저 봤어. 1대1 대면했어. 그리고 비슷한 사람 세워놓고 골라봐라?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일단의 서면 기록을 먼저 해야 돼요. 됐죠? 그런데 판사가 이런 경우가 뭐 어떤 경우냐, 목격자 기억이 많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또는 그 부근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 식별 절차를 하는 것은 1:1 대면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자마자 한 몇 년 계속 나왔던 거예요. 1:1 대면이.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럼 이제 임의동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뭐를 많이 하냐. 동행을 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피해자 신문을 합니다. 이거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세 문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증거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피의자 신문이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나올 거고, 나중에 증거편에서도 이거 꼭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뭐 증거편 거는 안 하고 그냥 피의자 신문의 그 절차 내용만 할 건데, 여기서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최하 한 문제는 나와요. 그만큼 그 수사편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피의자 신문은 당연히 이거 무슨 수사야? 임의 수사입니다. 아까 강제 수사가 뭐야?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잖아. 이건 아니죠. 피의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를 받아야만 신문하는 거예요. 피의자가 동의가 없으면 신문 못합니다. 그래서 자, 200조입니다. 피의자 출석 요구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석 요구에 피의자는 응할 의무가 없어요. 무슨 수사니까 이게? 임의 수사니까. 그래서 우선 출석 요구 방법 자체가 제한이 없어요. 이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 장소도 제한이 없어요. 꼭 수사 안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피의자 주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무 데서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뭐 전화로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출석할 의무도 없고 출석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되고 오랫동안 기대해야 돼요. 그럼 당연한 거고. 자, 그런데 4번을 또 좀 조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4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출석이란 말이에요. 조사실에, 피의자 신문 조사실의 출석인데, 피의자 신문을 했으면 출석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스스로 임의로 출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다. 강제로는 안 됩니다. 강제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가 안 나가는 거야. 못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였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영장을 받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한다? 체포했으니까 조사실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일단 시간이 걸리죠. 체포영장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피의자가 이미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있습니다. 이 구속은 반드시 영장으로만 합니다. 그럼 구속은 영장으로만 하는데, 영장은 효력이 두 개가 있어요. 구인, 어디 데려가는 거, 구금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된 이제 그 피의자가, 뭐 최순실이가 예전에, 아니, 좀 피의자 신문하기 위해서 좀 조사실로 가자니까 못 오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뭘 받아야 돼?
체포영장 또 받아야 되지. 그런데 한번 해본 거야. 이미 발부된 요 구속영장의 효력을 가지고 요 놈을 해서 강제로 구인을 한 거야. 어디까지? 조사실까지. 이게 되냐 이 말이야. 만일에 된다면 앞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체포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지. 그냥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조사실까지 구인해버릴 수 있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어차피 피의자는 출석을 했어야 돼 당시에. 왜냐? 그러니까 좀 번잡스러울 뿐이야. 출석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쟤 출석 안 하나요? 신문 안 할 것은 아니야. 해. 하는데 이제 체포영장을 받냐? 아니면 피의자 주거에 가냐? 그러니까 피의자 수사기관이 스스로 찾아가냐? 출석을 거부하면. 예전에 걔 이름 뭐지? 박근혜가 출석을 거부했잖아. 청와대에 있으면 대통령 하면서. 근다고 청와대 현직 대통령대 체포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거부하니까 수사관들이 청와대까지 갔잖아. 그래서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뭐 할 수 있어? 직접 이제 가서 그 사람 집에 가서 현장에서 뭐 할 수 있고 피의자 신문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 사람이 거절하면 뭐야? 안 찾아와. 그냥 뭐 한다? 체포영장으로 뭐 해버릴 수 있어? 체포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미 구속된 피의자는 새로 체포영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뭐 한다? 요 발부된 영장으로 구인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요 판례가 나와서 이게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이거 나왔어. 구속영장 이하에 발부에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미 발부된 영장 효력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구인만 하는 거예요. 신문 자체는 완전 이거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출석을 했으면 신문 들어갑니다. 여가 이제 수사관 1, 수사관 2, 여가 피의자, 변호인 보통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수사가 시작됩니다. 위치도가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수사기관은 이때 이제 피의자를 신문할 때 성명, 연령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들이 지금 이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될 이 사람이 과연 동일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뭐라 그래?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과 그 정황의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합니다. 신문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얼마든지 방어할 기회를 또 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항상 이 진술은 조서에 작성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1항의 조서가 끝나고 나면 피의자에게 연락, 이렇게 작성했다. 봐라, 뭐 잘못된 거 있는가. 글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읽어서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있냐 유무를 물어서 피의자가 증감이나 변경 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이거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얘가 이제 조서에가 피의자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언제 담을 넘었다고 했냐? 담 근처로 지나갔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피의자가 추가로
밤을 넘지 않았고 지났다고 했다라고 추가로 기재를 합니다. 됐죠? 그 경우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 이제기 있던 부분이죠? 삭제 안 합니다. 공문서는 삭제를 안 해요. 이때는 이제 놈을 빨간 글로 두 줄을 끊습니다. 끊고 이제 수사기관 도장 조그만 거 있어요. 조그만 갖고 있어요. 놈을 다 뿅 하고 찍습니다. 삭제 안 한다 그랬어요. 이제했던 부분은 삭제 안 합니다. 그 글씨를 읽을 수 있게 자체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기재해 있는데 이렇게 이제돼서 딱 보고 법관이 보고 뭐 할 수 있어.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바꿔졌구나 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놔야 됩니다. 삭제하는데 시험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서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나 의견이 없다 이랬을 때는 이제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케 하고요. 이의 없다는 것을 조서의 간인이 뭐냐면요. 이제 조서가 뭐 한 장이 있다 여러 장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끼어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요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지장을 찍는 걸 뭐라 그래? 간인이라고 합니다. 간인. 끼어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기명날인 또는 서명케 한다. 그러면서 244조의 4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이 모든 거를 시간별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고문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몇 시에 도착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시에 신문을 했고, 몇 시에 휴식과, 이걸 시간별을 적으니까 만일에 고문을 했다고 시간이 뚝 비어버리죠. 시간별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뭐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절차고요. 조금 있다가는 누가 참여를 하는가? 참여자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할게요.